일단 시작을 할 건데 어차피 우리가 미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미적분 한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야? 그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겠다. 됐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겠다. 그런데 자, 우리가 미분을 하기 전에 이 어떠한 함수의 개형을 그릴 때 어떤 함수에서 몇 가지를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는 우리가 뭐니 해도 뭐를 체크를 하셔야 되느냐면 정의역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정의역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특히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lnx가 있죠. lnx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진수 자체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양수가 돼야 되면서 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x분의 1이 있어.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단 얘는 누가 되면 안 된대. 분모가 0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의역부터 먼저 체크하는 거야. 로그 함수는 뭐가? 진수가 양수가 되도록.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분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분모가 0이 안 되는,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자, 또 추가적으로 근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 근호와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함수 수식을 보자마자 체크할 수 있는 게 저거잖아. 이까지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생각이 든다? 딱 보자마자 정의역 자체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올 거란 말이야. 자, 정의역 자체가 눈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뭐도 좀 살펴보셔야 되느냐면 x절편. x절편과 추가적으로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 영역이야. 도대체 어떤 영역을 지나는지 약간은 조금 알 수가 있거든요. 정의역 보고 그리고 x절편을 살짝 보시고 세 번째는 뭐도 보셔야 되느냐면 이거에 해당하는 극한 값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구간의 양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네 번째 모두 대칭성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리고 자, 다섯 번째 뭐까지도 이제 미분을 조금 하겠죠. 뭔가 내가 값을 구해야 되니까 뭔가 이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필요한 게 미분이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조건 내가 미분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이 대략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면은 미분을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 정의역부터 먼저 본다.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아실 건데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 당연히 미분이겠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순서는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때마다 왜 1번, 2번, 3번, 4번이 필요한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 됐어? 자, 미분부터 일단 살펴봅시다. 미분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다? 증가 감소야. 맞죠? 증가 감소를 직접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오케이? 자, 언제 증가하는데? 증가한다? 도함수가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면 되는 거고 감소하면 0보다, 지금 여기 와서 이거를 생각할 정도는 아니잖아. 맞지? 이거는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상황이잖아. 자, 그래서 증가 감소에 의해서 이제 이 그래프 자체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부분이 뭐다? 극대가 되겠지. 오케이? 됐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야. 만약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야. 그래서 자, 이러한 극대가 있을 거고 여기도 극소가 있는 상황인데 극대와 극소를 발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꽤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부캐보다 자,
극값이야.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극값이라고 부르죠. 수학 2에서 했었어요. 맞죠? 뭐가 있어야 돼? 뭐가 동반돼야 된다? 도함수에 부호 변화가 생긴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는 거고, 문제는 뭐냐? 얘는 원칙으로 가지고 이때 자잘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문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알아내느냐. 자, 봅시다.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y는 fx가 있어. 자, 이러한 함수가 있어요. y는 gx가 있어요. 자, 내가 어떤 함수를 미분했어. 미분 딱 했어. 그러면 자, 그 미분했었을 때 fx랑 gx랑 이렇게 뺄셈 형태로 나왔다고 칩시다. 오케이? 뺄셈 형태로 나왔다라고 친다라면 부호 변화가 몇 번 일어나니? 2번 일어났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2번 부호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데? fx에서 gx를 빼는 거니까 자, 어디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여기서 핵심은 일단 이런 부분입니다. 뭐를? 내가 도함수를 구했어. 근데 부호 판단할 때 뭐가? 뺄셈의 연산이 좋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 형태 자체를 뺄셈으로 바꿔서 문제를 조금 풀어낸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 요게 핵심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자, 다시 봅시다.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특히 증가했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극값이 있을 텐데 극값은 도함수의 부호 변화로 체크를 한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부호 변화를 살펴볼 때 어떤 형태? 도함수를 뺄셈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뺄셈 형태로 풀어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교재 한번 펴보세요. 교재 한번 보시면 자, 몇 번 보시느냐. 경복전 전에 저런데 맞네. 자, 저기 한번 볼까요? 44페이지 펴보세요. 44페이지 보면 이제 수능 특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44페이지에 뭐 다 풀 건 아닌 것 같고 누구부터 볼 거냐면 저기 3번 봅시다. 3번 보세요. fx가 누가 되느냐면 x 플러스 k의 sin x가 되는 거야. 자,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다? 극값을 갖는데 극값이 있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미분부터 해야 되겠지? 미분부터 해야 돼. 자, 얘를 미분하는 거야.
미분했을 때 이 값이 얘가 1이 되고 뒤에 있는 게 얼마가 될 거냐면 k의 코사인 x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k의 코사인 x가 되겠죠. 자, 그럼 봐. 이제 얘가 도함수가 되는데 어떤 형태로 만들라고? 뺄셈 형태로 만들라고. 자, 그래서 뺄셈 형태로 좀 만드는데 어떻게? k의 코사인 x라고 두시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라고 두시면 되겠네. 이까지 되세요? 마이너스 1이라고 둔다고. 뺄셈 형태로 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코사인 x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알잖아. 가장 큰 값이 얼마인데? 가장 큰 값이 얼마인데? 여기 조심해야 돼. 가장 큰 값이 얼마예요? 가장 큰 값 얼마인데? 누구죠? K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뭔데? 그렇지. 가장 큰 값은 얘 가장 큰 값은 절대값 K인 거야. 가장 작은 값은 누가 되는데? 절대값 K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까지 됐어요? 이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K값 자체가 양수랑 음수가 나오려면은 양수, 음수 사이에 일단 있으려면 뭐가 좀 걸리니? 0인 부분이 걸리죠. 근데 K가 0이면 X만 남는 거니까 얘는 그 값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K가 무조건 0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까지 이해되시죠? 이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봐. 그러면 얘랑 만나려면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따라서 자, 마이너스 k의 절대값과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k의 절대값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겠지.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해되세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은 답이 나오게 될 텐데 자, 부등식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요거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풀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오른쪽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게 절대값 취하면 0 이상이니까 얘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얘만 풀어주면 되는 거고 절대값 K가 누구보다 1보다 크면 되겠네. 그래서 K가 1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오케이? 다르나요? 자 잠깐만. 근데 이렇게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꼼꼼한 친구들은 어떻게 푸느냐. 자 봐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프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들은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만들어냈어. K의 코사인 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서 봐. 대소비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얘 따로 그리는 거야. 얘도 따로 그리는 거야. 오케이? 따로따로 그리는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K값 자체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으니까 분류를 합니다. 자, K가 일단은 양일 때부터 먼저 해봅시다. 양일 때 먼저 해보시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이렇게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정중앙에 X축이 있을 거고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자, 여기는 이 값이 누구다? K가 되겠고 이 값이 누가 되는데? 마이너스 K가 되고 얘가 중간에 Y 꼴 0이 되잖아요. 그럼 봐. 부호 변화가 생기려면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겠지. 이까지 해야 돼? 다 됐어요? 그래서 얘가 Y 꼴 마이너스 1이더라.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봐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K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야 되고 따라서 이 얘기는 K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논리는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K가 음수가 될 때는 또 별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만약에 K가 음수가 된다. K가 음수가 된다라고 친다라면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 뒤집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지. 자, 뒤집어 봅시다. 중간에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들어갈게. 그러면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K가 음수니까 저기 위에 있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최소값이 K가 되는 거고 여전히 여기 이게 y 이퀄 0이니까 누가 y 이퀄 마이너스 1 자체가 y 이퀄 마이너스 1 자체가 교점이 이렇게 생겨야지만 부호 변화가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부호 변화 이 0 위로는 당연히 못 갈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된다? K값 자체가 어떻게 더 작아야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아까 전과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K가 1보다 더 크거나. 근데 어차피 대부분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뭐로 찢는다? 뺄셈으로 찢어서 접근한다 이 얘기예요. 뺄셈으로 찢어서 접근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거 연습 좀 하시면 돼. 밑에 있는 거 연습 좀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극값을 가질 때 저런 형태로 좀 해주시면 되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지금은 뭐를 좀 봤느냐? 잘 보세요. 아, 증가 감소도 알 수 있어. 미분을 통해서. 근데 자, 여섯 번째. 요철이라 불러요. 자, 요철과 변곡점이다라는 게 있어. 요철이 뭐냐? 위볼 아보를 요철을 부른다.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요철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변곡점도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입니다. 원칙을 일단 어느 정도 삼아야 되니까. 자, 얘가 y는 fx가 되는 거고 얘가 y는 gx야.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얘를 아볼이라고 부르잖아. 오케이? 얘를 아볼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니?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그럼 잘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기울기 자체가 도함수가 결국에는 증가한다는 얘기가 동일하죠. 자,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보세요. 뭐가?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누구 입장에서? 이계 도함수 입장에서는 얘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는 얘기겠지. 같다도 들어가도 상관없겠지만, 오케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다시. 자 보세요. 크거나 같다 해서 같다는 좀 뺍시다. 같다는 뭐 빼자고. 중요한 부분은 부호가 중요하니까. 다시 할게. 도함수가 증가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함수가 증가해. 도함수가 점점 증가해. 도함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 아, 0보다 크다. 같아도 돼요. 같을 때는 자, 뭐 0인 지점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안 돼.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부분이 뭐가? 유한계? 뭐 아니면 상수함수로서 구간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 구간으로 나오면 안 돼.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가 0이 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뭐다? 아, 도함수가 이게 도함수가 0보다 크면은 뭐가 된다? 아래로 볼록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도함수 여기 있는 이 녀석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다. 자, 반대로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어떻게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점점 양양 가다가 음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네. 도함수가 그러면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도함수가 감소하는 거죠. 오케이? 도함수가 감소하는 거고 도함수가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원래 함수가 감소하면 도함수 그 함수의 도함수가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아볼과 위볼에서 이게 도함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봐.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아볼과 위볼의 교차하는 지점을 좀 봅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도함수가 점점 증가했다가 뭐한다? 도함수가 감소하죠. 자 다시 도함수가 이거 보셔야 돼. 도함수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거야. 자 얘를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도함수의 증가 감소가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 도함수를 함수로 봤을 때 얘의 도함수 도도함수 이게 도함수가 어떻게 되겠니? 부호가 뭐에서? 플러스에서 뭐로 변한다? 마이너스로 변하겠지. 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뭐한다? 변한다. 이까지 돼? 됐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어지는 내용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얘들아 잘 들어봐. 도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대. 그러면 내가 형상을 좀 시켜볼게. 이게 도함수가 있어요. 도함수가 있는데 y는 도함수가 있는데 얘가 증가하다가 이거 보셔야 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지점을 내가 여기서 x = a라고 둡시다. 도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지점 x = a. 자 여기서 보면 이 지점은 뭐야? 도함수 입장에서 극대값이지. 이해돼요? 도함수 입장에서 극대인 부분에서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변곡이 일어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구나. 다시 뭐라고요? 도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부분이 극값이 x = a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뭐다? fx는 x = a에서 뭘 가진다? 변곡을 가진다. 자, 그래서 도함수의 극값과 원함수의 변곡은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다시 여기서 주된 내용이 뭐다? 함수의 증가 감소야.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 함수의 도함수의 부호 변화랑 관련되어 있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극값을 가져요. 근데 이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면 뭐가 생긴다? 변곡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딴 거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게 도함수가 있어요. 이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 얘가 부호 변한다. 이게 도함수가 부호가 변한다. 그러면 어디? x = a에서 이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다. 그러면 x = a에서 뭐다? 변곡이다. 잘했나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자, 큰 틀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뼈대가 뭐가 되는지. 증가한다, 감소한다. 원래 있는 원함수 f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다, 음이다 라는 거로 극대가 되려면 양이 되었다가 도함수가 양이 되었다가 음이 되는 거고 극소가 되었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음이 되었다가 양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얘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면 뭘 가진다? 극값을 가진다는 얘기야.
극값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죠. 얘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고 and 어디도 이계도함수의 부호변화에 포인트를 맞춰 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게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으니까 아볼이 있고 위볼이 있는데 아볼 잘 봐. 아볼은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커진다는 얘기야.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계도함수 입장이 0보다 크다 또는 0 이상이다.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마찬가지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네. 그러면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도함수의 도함수 이게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자 뭐 이건 구간이 0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 뭐 이거는 정말 지역적인 부분이야. 여기서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됐어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함수가 뭘 가진다? 어디? 도함수가 x 이꼴 a에서 극값을 가지는 거야. 도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거예요. 도함수가 극값을 가지면은 자, 어디? x 이꼴 a에서 누가? f가 변곡이 된다. 라는 얘기를. 오케이? 다 됐어요. 설명 다 드렸고 자, 어느 부분 보시느냐? 거기 봅시다. 38페이지 펴보세요. 38페이지. 야, 38페이지 이게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틀리면 진짜 와, 38페이지 보세요. 38페이지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쭉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접하면서 하필이면 끊겨 있죠. 좀 특수한 상황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무슨 함수인지 봐야 돼. 도함수야. 자, 도함수가 되는 거고 얘가 a고 그 다음 여기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때 얘가 d가 되고 자, 쭉 가서 여기가 e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얼마가 되느냐면 f고 g고 여기가 h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부분이 뭐다? i가. 자, 가봅시다. 그럼 거기 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극점 찾아. 극값을 가지는 x값을 찾아봅시다. 극값은 어디를 봐야 된다? 부호 변화. 딴 거 볼 필요 없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야.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A에서 변하네요. C에서 변하네요. E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핵심 부분이 이거야. 여기야. 끊겨 있음에도 음에서 양으로 변했기 때문에 F가 들어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G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들어간다? I도 들어간다라는 거. 이까지 돼? 자, 근데 이게 F다라는 걸 한번 경험 못하면 이게 계속 쌓일 거니까. 자, 보여줄게. 봐봐. 얘들아 봐. 절대값 x가 있어요. 이 극값이야. 어디서 극값인데? 0에서 극속값 가지지. 이해되세요? 0에서 극속값 가지는 거 알겠죠? 근데 얘가 실제로 이쪽은 기울기가 얼마인데 좌측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좌측의 기울기는 그냥 기울기가 직선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접선도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될 거고 얘는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도함수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0에서는 미분 불가능하니까 0에서는 함수값이 안 생기지만 마이너스 1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요. 1이 이렇게 되는 y 프라임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잘했나요? 이해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기 때문에 됐죠? 이까지 해야 돼? 잘했어? 자, 부호 변화로 보시면 되는 거고 또 봅시다. 뭐가 있느냐? 거기 보시면 변곡점 찾아야 돼. 자, 변곡점 찾아야 되거든. 변곡점 누가 되겠어요? 쉽잖아. B. 또 누가 되는데? D. 그 다음 또 누가 되는데? E일 때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또 누가 일 때 되는데? H일 때 된다. 이까지 해야 되세요? 잘했어? 자, 지금 하는 부분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핵심은 뭐다? 부호 변화에 있다. 부호 변화에 있고 살짝 한 가지 더. 도함수가 뭘 가지면 도함수가 극값을 가진다. A에서 극값을 가진다. 그러면 그 순간 도함수가 극값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라는 얘기니까 누구?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증가하면 도함수가 증가하면 아래로 볼록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감소하면 위로 볼록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변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풀고 조금 쉬어도 봅시다. 자, 뒤에 뭐 변곡을 가질 조건들 뭐 이런 거 해서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자, 어디 보시느냐? 47페이지 봅시다. 47페이지에 뭐가 나오느냐? 8번 있어요. 47페이지 8번 봅시다. 자, 그러면 fx가 거기 보시면 3 sin kx가 되는 거고 얘가 더하기 4x 세제곱이 되더라. 이게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지도록. 자, 변곡점이 몇 개 있다? 오직 한 개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자, 바로 합시다. 첫 번째, 도함수의 극값이 몇 개? 오직 한 개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도함수가 있으면 도함수의 극값이 오직 한 개다. 그렇게 풀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함수로 해결 안 될 수도 있어. 왜? 도함수가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갈 수도 있느냐? 이게 도함수가 있어.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몇 번? 오직 한 번 변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렇게 1번으로 풀든지 아니면 2번으로 풀든지 문제마다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fx가 f'x예요. f'x니까 3k 코사인 3k 코사인 kx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뭐다? 12x 제곱 되겠죠. 이까지 첫 번째. 자, 여기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 이거 자체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 어디서 극값을 가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합니다.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이게 도함수가 생기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3k 제곱에 사인의 kx가 되는 상황이고 뒤에 있는 녀석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24x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알겠죠? 자, 얘는 너무 좋은 함수예요. 너무 좋은 함수가 되는 게 자, 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서 그리면 안 돼. 부호 변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오케이? 다르나요?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고 가봅시다. K는 어차피 0이 되다. K가 0이 돼도 상관없겠네. K가 0 되면 뭐 만들어지겠네. K가 0이다 하면 만들어지겠네요. 일단. 근데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가 0이다. 0이면 H를 신경 쓰이잖아. 4x 세제곱이니까 변곡점 하나 생기는 거야. 오케이? 하나 생기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가 0이 아니라고 합시다. K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얘는 거의 기본 그래프죠. 이렇게 그려지겠네. 딱 가서 여기서 딱 가가지고 그래프가 요점 0,0을 지나면서 거의 기본형 그래프니까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쭉 내려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문제는 자 24x가 어떻게 돼야 돼? 24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죠.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생긴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3개 생긴다라는 얘기는 대소가 3번 바뀐다라는 얘기고 대소가 3번 바뀐다라는 얘기는 부호 변화가 3번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자 뭐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변곡점을 지나는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변곡 접선보다 어떻게 되면 되겠어? 더 얘가 크면 되겠죠. 오케이? 더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y는 24x가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이제 봅시다. 이걸 그려줘야 돼. 파란색의 수식이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 파란색 수식을 찾으려면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해야 되겠네. 다시 한번 미분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데 3K의 세제곱에다가 코사인 KX가 되는 거고 여기를 미분해가지고 X에다 얼마 집어넣는다? 0을 집어넣어야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오케이? 0을 집어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얘는 3K 세제곱이거든. 3K 세제곱이고 3K 세제곱보다 누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24가 더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상황이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K 세제곱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가 2보다 작거나 같겠네. 잘했어요? K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최대값 구하라 그랬어. 답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자, 다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결국에는 내가 뭘 잘하면 돼? 각각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서 대소 비교를 잘 하시면 된다. 어디? 극값과 변곡점에 대한 부분은 그걸 잘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가지고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좀 정리합시다.